아 이건 갤러리라고 생각했었던 거 죄송합니다. 아 그냥 웃기네 요새. 그냥 살짝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런. 네, 이어서 김선동님의 포트폴리오 엿보기인데요. 일단 이 포트폴리오는 몇 년도에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도 지금 거의 십수년이 지나서 가물가물한데요. 지금 2009년 써있네요. 제가 2010년에 취업을 했으니까 2010년도 취업을 위해서 만든 거고요. 써있다시피 제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했던 학생 때 뭐 학부 때 했던 거랑 대학원 때 공모전 조금 했던 거 그런 거 모아가지고 만들었던 겁니다. 네. 대학원은 어느 대학원 나오셨어요? 자대 뭐 연세대 대학원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10년도에 정림건축 들어가실 때 냈던 포폴인 거죠? 예, 맞습니다. 뭐 거기 말고 여러 군데 지원했지만 아무튼 목적은 취업이었습니다. 예. 우리 넘기면서 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BIG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아이콘으로 막 이렇게 맞아요. 다이어그램 색깔로 이렇게 하는 거. 지금은 좀 아니지만 그때는 되게 심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다이어그램식으로 하나하나 아이콘으로 표현하려고 그때 트렌드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시간별 인덱스 이것도 유행이었죠. 그래서 뭐 시대별로 이렇게 쭉 나열해가지고 이때는 뭘 했고 이때는 뭘 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아이콘식으로 다 늘어나가지고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걸 얘기한 거죠. 근데 2009년도면 예. 엄청 오래된 일이거든요. 오래됐죠. 그거 치고 되게 세련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뭐 좀 그렇게 내세우긴 좀 그렇지만 그 당시엔 좀 열심히 했습니다. 아이콘도 많이 넣고 이것도 유행하던 거죠. 제가 거의 BIG 홈페이지 문지방 닳도록 드나들면서 거의 뭐 매일매일 갔죠. 매일매일 보고 지금도 그런가요? 거의 한 5년간 안 들어본 것 같은데. BIG 홈페이지 지금도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뭐 있어요. 스타일 뭐 맞아요. 예, 그 형격별로 카테고리별로 나눌 수 있어요. 예, 많이 참고했습니다. 예, 거의 비슷하겠죠. 예, 이 프로젝트는 제가 이제 좀 맛배기죠. 그러니까 뭐 건물 얘기하기 전에 좀 나 이렇게 다양한 거 했다는 식으로 학기 초에 크로스 이어라고 학년별로 섞어가지고 좀 맛배기 프로젝트 같은 거 좀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신체 확장이라는 주제로 한 2주 정도 뭔가 재밌는 거 좀 만들어 봐라 이렇게 시켰었어요. 이거는 뭐 학교 수업이었어요? 학교 수업이요. 한 2주인가 1주인가?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없어졌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학년별로 교류하면서 좀 친해지고 좀 본격적인 거 하기 전에 환기를 하자 약간 그런 의미로 일주일 정도 잠깐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저도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너무 처음부터 건물 얘기하면 좀 무거워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했습니다 라고 좀 제가 다양한 걸 했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넣어봤고요. 이거 15년 전이라는 걸 감안해 주시고요. 신체 확장이라 그래서 하여튼 이런 류의 작업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냥 팔다리 이렇게 막 늘어나고 뭐 다른 기계 날아가지고 이거는 미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과 접속이 돼가지고 대리 관광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뭐 VR 무슨 헤드셋 같은 거 끼고 인사동을 구경을 하면서 채팅창에다 이렇게 지시를 하면 그렇게 구경을 해가지고 물건도 사서 미국으로 보내주고 뭐 현실판 온라인 게임이다 그렇게 관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제안을 한 거였어요. 야, 이때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네요. 없었죠. 그렇죠. 네. 당시 굉장히 센세이션한 생각인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보니까 좀 되게 올드 패션 느낌 나네요. 뒤로 갈수록 그럴 수 있지만 요거는 이제 3학년 때 했던 주거 프로젝트인데 그냥 여성들이 많이 사는 청담동의 고급 주거를 하고 싶다 그런 거였어요. 청담동에 부지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엄청 고급이어가지고 이제 3학년 때였는데 일반적인 이런 주택을 뜯어가지고 많이 하는 거죠. 뭐 프라이빗 스페이스니 세미 프라이빗 퍼블릭이니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 동가리를 냈다는 거고 얘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그래서 평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있고 계단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있고 반단으로 연결되는 방식이 이 세 가지가 있다. 얘를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이렇게 유닛을 짜보는 나름의 로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세 개 뭐 평으로 이어지는 거, 뭐 단으로 이어지는 거, 반단 해서 이 조합되는 방식에 따라서 11가지 타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가지는 너무 길어서 탈락을 시켜야 뭐가 구성이 돼가지고 뭐 나름의 이유를 만들어서 탈락을 좀 시키고 살아남은 애들을 조합해서 되지 않쳤다는 스토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리드를 나름 짜가지고 좋다. 예, 이게 뭐 밑으로는 이렇게 통하는 퍼블릭 스페이스가 있고 각각의 테라스를 주고 가운데 이제 중정에서 이렇게
쌈짓길 비슷하게 길을 돌아서 접근하게 돼 있다. 유리 파사드도 있고 솔리드한 돌로 된 파사드 양쪽을 구성했다. 좀 개방적인 부분이 있고 좀 폐쇄적인 부분이 있다. 예, 뭐 이렇게 돼 있는 공동주택이었습니다. 보십시오, NFC 같다 이거. 대박이다. 그때 진짜 제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가서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인지 아시겠죠? 그 당시 최신이었나 보다. 뭐 그렇게 구성을 이렇게 색칠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죠. 이런 사망했던 작품을 하나 넣었었고요. 그래도 이게 나름 좀 로지컬하게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이 있는 게 좋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작이라고 해서 하나 살려서 넣은 거고요. 저학년 때 거지만. 예. 그리고 이제 중정에서 이거 거의 뭐 상당히 왜곡을 시켰지만 뭐 이런 뷰가 나올 것이다. 예. 이런 거 넣고 모형도 열심히 제가 그때는 제대하자 말자라 가지고 거의 몇 시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야, 몇 시간마다 다시 만들고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05년 11월 24일 네, 날짜. 진짜 오래됐네요. 진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인데 하여튼 열심히 만들었다는 거고. 네. 예. 그 최종 모형이라고 만들었는데 못 만들었네요. 별로 보여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이 다음 거는 제가 요새도 있나요? 공공공모전이라고. 근데 얘는 되게 컨셉추얼했어요. 약간 뜬구름 잡는 신건축 비슷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로 접근하는 거였어요. 진짜 건물 만들라는 제안도 아니고 그때 주제가 상업공간이었거든요. 상업공간을 뭐 좀 특이하게 새 시대의 새 개념으로 그런 걸 제시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고민한 건데 이게 공모전 주제였어요. 퍼블릭 스페이스, 퍼블릭 포스, 퍼블릭 이미지네이션. 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이게 제목이었던 것 같고 제가 잡았던 거는 뭐 축제를 열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축제를 열어서 매니아들을 끌어들여서 인터넷과 연계된 그런 축제를 하고 싶다. 근데 그때는 지금도 인터넷의 시대지만 이 싸이월드 보이시죠? 그때는 싸이월드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싸이월드를 통한 페스티벌을 하고 싶다. 뭐 지금 네이버 이상이죠. 뭐 거의 뭐 1촌이니 뭐 미니홈피니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고. 맞아. 네. 그래서 저도 그걸 연계된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인터넷과 연계된 프로젝트를 뭔가 제시하고 싶었어요. 지금도 뭐 건축이랑 인터넷이랑 그렇게 완전히 어울리진 않지만 사실 이게 건물 디자인이라고 보기는 힘든 제안인데 그 무엇을 했습니다. 이게 여기저기 점프하면서 다양한 도심지의 핫 플레이스들을 이렇게 경유하면서 여러 가지 페스티벌을 열겠다는 의도였어요. 예, 명동도 갔다가 대학로도 갔다가 코엑스몰도 간다. 여기저기서 매달 주최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게릴라라는 거였고요. 뭐 이동도 가능하고 침투도 가능하니까 뭐 게릴라다. 아무튼 전 장면은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주제였고 그럼 축제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인프라들은 이런 거였고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마시기도 해야 되고 쉬어야 되고 인포메이션도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도심지에 이렇게 저렇게 인프라들을 심어 넣겠다. 그런 것들이 조능을 이루어서 서로 네트워킹을 한다. 이런 약간 개념적인 다이어그램이고 도심지 도로 안에 그리드를 그려서 이런 인프라 시설들을 심어 넣겠다는 거였어요. 기존에 장사하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걔들을 좀 비워줘야 되고 사람 좀 다니게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남는 그 와중에 화장실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인프라를 놓으면 나머지 땅 중에서 사용자들이 자기 가게를 심을 수 있다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런 뭐 사진 하나 찍었죠. 제 마음대로 사용자들이 원하는 데다가 자기 가게를 심을 수 있다. 매니아들이 자기 가게를 팔 수 있다. 가게를 만들어서 물건을 팔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였고요. 모형이나 다이어그램에 폰 나오는 게 되게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 그거 옛날이죠 벌써.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요. 예. 요즘 좀 못 보던 다이어그램이긴 하네요. 이게 정말 이것도 나름 이렇게 해주는 게 조금 이제 유행이었습니다. 맞아요. 예, 요새는 뭐 스케치 이런 거 섞어서 많이 하시던데 여기서 뭐 페스티벌 돈이 나오면 참가자들이 이제 클릭해서 자기 가게를 심고 플러그인 뭐 나름 이렇게 재밌게 그려본 거고 예, 장사가 흥하면 확장 잘 안 되면 축소 이렇게 뭐 그래서 뭐 댓글 뭐 이렇게 달리면 좋아요 하면 이제 다음 턴에는 이제 부스가 더 늘어나서 흥하게 되고 평소에는 이런 그냥 무심한 길인데 이게 삭막한 길인데 가게들이 이렇게 해서 뭔가 활발해지는 것 같죠. 색깔이 칠해졌으니까 그 옆에 가게들이랑 연계해가지고 더 이렇게 시가지가 그 동네가 얘들끼리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가게들과 연계해서 흥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였고 나름 이제 디자인을 했던 겁니다. 뭔가 열심히 했었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이본적으로 쓰는 건데 이렇게 분해 조립이 가능하다. 이거 참 나름 열심히 했었네요. 그래서 이거 몇 학년 때라고요?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예. 디테일이 살아있네요. 뭔가 제품 디자인스럽게 했었어요. 너무 재밌다. 그래서 이게 첩첩첩 해서 이동이
그 적재가 쉽다는 오. 연구를 나름 한 거죠. 너무 이대로 쌓으면 뭐 공간이 많이 드니까. 그 다음에 집에 갈 때 이렇게 잠그고 가면 됩니다. 라는 정말 좀 귀여운 생각을 했었고 지금 보니까 정말 귀엽네요, 그냥.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아까 연구한 유니트들이 이걸 피면은 두 개 이게 이렇게 조합되면은 아. 2배가 되고 이 4개를 붙이면서 4배가 되고 조합 방식. 6개 붙이면 이렇게 옆으로 쭉쭉쭉 늘어나면 계속 커집니다 라는 연구를 좀 해본 거죠. 네, 그래서 뭐 아까 말한 인프라 뭐 벤치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인터넷을 보고 출력도 할 수 있고 뭐 핸드폰을 충전도 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있다, 이런 설정을 해본 거고요. 그때 되게 웃겼던 게 제가 명동을 설정했는데 공모전에 제출했던 사람이 전부 다 명동을 했대요. 아 진짜? 왜요? 그냥 대명사 같은 그냥 상업 공간이라서 본 것 같아요. 전부 다 명동을 했다. 그래서 아, 이래서 떨어졌구나. 그냥 이거 떨어졌죠 이거? 네, 떨어진 거예요. 근데 뭐 이 정도에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전 그때 나름 이제 거의 뭐 풀스윙을 한 거죠. 그리고 이거 거의- 다이어그램 개수도 그렇고 네. 디자인한 것도 그렇고 시간 되게 많이 네, 걸렸을 것 방학 같은데. 내내 했죠. 그게 내내 했을 것 같은데. 방학을 거의 불살라서 했는데 이제 떨어진 걸 보니 그때는 거의 쇼크를 많이 받았는데 예, 진짜. 방황을 했었는데 뭐 그러려니 이렇게 해도 떨어진단 말이야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뭐 이런 인프라들을 심고, 그래서 뭐 이게 이렇게 활성화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오래되니까 좀 가물가물한데요. 익스텐션 다. 네, 원래 있던 거랑 옆에 건물들이랑 연계가 되는 방식들을 어떻게? 축제를 여기다 벌어지면 그냥 따로 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옆에 가게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건물에서 이렇게 조그만 부스로 분점을 낼 수도 있고 특화된 상품을 내놓고 팔면서 이렇게 호객을 할 수도 있고, 옆에 조그마한 짜투리 마당이 있으면 그걸 내줄 수도 있고, 뭐 맥도날드 있고 그러면 거기서 화장실을 제공한다든지 음식을 제공해서 적극적으로 이 존 자체를 축제 뭐 그런 영역으로 만들 수 있다. 예,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영역에 가서 장사를 하세요 하면은 뭐 부스 형태나 커뮤니티를 추천받아서 그날 아침에 가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스 부품을 수령받아서 장사를 할 수 있다. 예, 뭐 그런 얘기, 뭐 색깔별로 뭐 만화 애니메이션 존도 있고 뭐 이렇게 색채 공부를 해본 겁니다. 뭐 패션도 있고 밀리터리도 있고 프라모델도 있고 각각의 매니아들이 모여서 축제를 할 겁니다. 예, 뭐 이런 내용이었고, 이거는 이제 투시도도 해야 되니까 명동에 그린 그림 그리고 뭐 대학로에 그린 그림도 있고, 코엑스에 가면 실내에서 추울 땐 여기 가라 쉽게 말해서, 그리고 여기는 뭐 붉은 악마 뭐 이런 뭐 그때 이제 한창 이렇게 유행하던 때니까 그때도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 뭐 이런 그림을 그려봤던 거고요. 예, 귀엽네요. 그냥 지금 보니까. 재밌다. 이거는 이제 오피스인데 오피스가 4학년 프로그램이었어. 오피스 많이 하시나요? 저희 학교 조금 특별하게 했던 것 저희는 같아요. 3학년 때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서스테이너블 퍼블릭,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착한 얘기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한 영역을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 해서 한 사이드로 줄 것이냐, 그런 스터디를 한 거였어요. 이렇게 뭐 십자가 형식으로 코어를 줄 것이냐, 그러니까 뭐 사무 슬라이스 공간이 할 있으면 뭐 나머지 이제 기타 공공이나 좀 비어지는 공간이 있어야 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던 건데, 그 중에 이제 뭐 슬라이스 하는 형식을 사용했던 거고, 10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 영역 10m, 10m, 10m 해서 중간에 이제 퍼블릭한 그런 영역들을 설정했었고, 그걸 이렇게 슬라이스 하면 이 다음 페이지 아마 있을 때 네. 좀 웹이랑 접하는 데가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환기가 좀 더 되고 채광과 환기 유리하니까 사무 공간이 좀 더 쾌적해지지 않겠느냐. 굉장히 이제 학부적인 접근이죠. 지금 생각하면 냉난방비가 많이 들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로직을 만들어 갔던 거고요. 예, 밑에도 이제 이렇게 썬큰 공간처럼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그런 걸 생각했었던 거고, 이런 보이드 공간에 대한 스터디 모형도 만들었었고, 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열심히 했다는 어필을 하는 다이어그램이고,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외기를 접하는 부분이 많아져서 환기랑 채광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여름에 좀 더 시원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공간들을 이제 복도 내지는 이제 퍼블릭한 공간으로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꺼워지는 공간들을 이렇게 보이드를 줘가지고 건물 사이를 이렇게 관통하는 보이드를 주는 거죠. 좀 과장하게 그랬죠. 이렇게 나무를 크게 심을 수는 없겠지만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퍼블릭한 흐름들이 밑으로 지하 썬큰으로도 건물이 좀 띄어지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위에 아까 설정했던 보이드 공간들이랑 연계가 된다. 일반인들이 뭐 힘들겠지만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고 같이 활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개념이었고, 아무리 포시핏도 마찬가지지만 밑에만 개방해도 밑에만 주지 않느냐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냥 위에까지 적극적으로 연계되진 않으니까 난 걔네들을 위쪽으로 적극적으로 분산시켜서 같이 소통하도록 만들겠다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코어는 이렇게 주고, 그래서 뭐 이렇게 보이드랑 연계된다는 얘기. 이거는 이제 용적률을 계산해서 보이드 개수를 추출하는 거죠. 유니트를 짜서
요만큼 빼내면 될 겁니다. 16개를 빼내면 용적률이 나옵니다. 라고 계산을 해서 용적률을 또 갈라치기 하는 거죠. 그래서 3유닛은 2개 필요하고 2유닛은 2개 빼내야 되고 빼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드를 빼내야 된다. 근데 이건 나름의 로직을 또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분산시킨 거예요. 일단 건물 인면을 놓고 제일 깊은 곳에 3유닛을 두면 이제 제일 깊은 데를 커버할 테니까 여기는 또 깊은 데 중에 2유닛을 두면 커버가 되는, 얘는 얇으니까 1유닛이면 되고 층층마다 다 있으면 이게 공간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균등하게 뭐 분배를 해가지고 또 만들고 2유닛이랑 1유닛을 합쳐서 좀 더 유니크한 보이드를 이 기역자 이런 걸 만들겠다는 뭐 그런 개념입니다. 각자 모양이 다른 여러 개 보이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약간 수학적인 그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10년 동안 딴짓하다가 보니까 이렇게는 설계 안 하는데 예전에 학부 때는 이렇게 접근을 많이 했었죠. 아까 뭐 집합 주거도 이런 냄새가 나잖아요. 그게 제 취향이라고 그때는 좀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했어요. BIG 스타일 나름 소화한 뭐 이게 제가 나름 소화했던 그런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뭐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다, 다양하게. 그래서 뭐 또 이거 비슷한 얘기인데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조합돼서 뭐 그룹핑해서 쓸 수 있다, 아니면 통짜 발효로 하나의 행사를 할 수 있다, 뭐 개념이죠 사실. 이런 활동들이 일어날 것이다. 뭐 전시도 하고 뭐 이렇게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파티도 할 수 있고 여기다 테라스도 달 수 있고 뭐 그리고 상세도 열심히 그렸고 투시도도 했고. 이거 렌더만 하신 거죠? 지금 보니까 참 부끄럽네요.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저 이때는 렌더하고 모델링 툴이 뭐였어요? 스케치업하고 V-Ray인가요? 저는 이거 이때도 어떻게든 라이너로 썼었고요. 뭐 V-Ray도 썼는데 포토샵으로 되게 많이 커버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나무 이거 다 포토샵이거든요. 사람도 다 포토샵으로 네. 심고 좀 노가다를 많이 했죠. 지금 뭐 툴적으로는 그렇게 막 크게 말씀드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저도 다이어그램은 일러로 했었고 렌더링 좀 깔아서 이쁘게 만들고 그 정도 했었습니다. 이건 공모전 독공모라고 아직 있나요? 아니 당연하죠. 아직도 하는구나. 지금 없어졌나? 잘 모르겠어요. 학생 때 있었어요. 그게 좀 상을 많이 퍼졌어요, 솔직히. 50명 정도 많이 퍼졌기 때문에 그때 좀 상 하나 타러 나갔던 거죠. 그때 제가 이런 유니트화된 거에 되게 좀 좋아했었어요. 이런 육각형 모양의 쉽게 말해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쭉 깔겠다는 거예요. 당인리 발전소에다가 당인리예요. 이런 또 이때 도시농업이라고 되게 그때 좀 농업 그런 걸 좀 관심이 많았는데 얕은 땅에서도 이렇게 재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뭐 벼도 심고 뭐 밭작물, 농작물, 과수원도 심지어 가능하다. 이게 좀 약간 꿈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학생이니까 그래서 뭐 이런 육각형 그리드를 쭉 그려서 좀 약간 유럽 냄새 나죠. 그런 것 좀 좋아했어요.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지금은 다른데 막 잔뜩 깔아가지고 이렇게 막 길도 내고 뭐 과수원 심어가지고 뭐 어디는 이제 뭐 가축도 있으니까 여기서 비료도 뽑아내고 이렇게 돌고 돈다, 이런 좀 이상적인 얘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활적 발전소 있으니까 여기다 그리드 패턴 달아맬 수도 있다는 개념이에요. 이걸 육각형 쪼개가지고 이렇게 꽂아 넣으면 달아맬 수도 있다. 진짜 급진적이네요 지금 보니까. 학생이니까라는 얘기를 참 자주 하는데 뭐 이런 막 심지어는 막 건물에도 이렇게 달아맬 수 있지 않느냐, 급진적인 얘기를 해서 지금 뭐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오랜만에 보네요 진짜. 이거는 에세이, 진짜 옛날 얘기 많이 나오는데 에세이 워크숍이라는 걸 아직도 하나요? 서울건축학교라고 요새도 하나요? 그리고 그거 2002년, 와 저보다 더 오래됐네요. 서울건축학교라고 쉽게 말해 도시설계예요. 도시설계 프로젝트를 하는 건데 일주일 동안 이제 이때는 순천대학교에 가서 합숙을 하면서 우와. 교수님이랑 같이 이제 맨날 며칠 합숙을 하면서 뭘 뽑아내는, 뭐 저도 이제 막 한창 이제 건축에 방황을 하던 시절에 난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그랬더니 선배님이 이런 거 한번 가면 실력이 는다. 사실 일주일이라는 물리적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금방이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붙는다 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의도하는 대로 이렇게 가는 게 좀 보통이에요. 그냥 교수님이 뭘 하는지 이해하면서 그냥 뭐라도 만들어내는 건데, 하여튼 제 프로젝트를 설명을 드리면은 저도 지금 가물가물한데요. 순천이라는 도시가 옛날 도시, 뭐 순천 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걸 어떻게 재생시킬 것이냐, 지방 소도시들을 어떻게 좀 재생시킬 것이냐, 여기에 좀 강점을 가지고 옛날 것들이 보존돼 있다는 게 느림이라는 오히려 강점이 아니냐. 서울은 빠른데 여기 느림의 도시니까 그런 강점으로 오히려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했던 건데, 이제 저희를 담당하셨던 튜터는 김우일 교수님이라고 지금 아마 히림의 본부장으로 계실 텐데, 그래서 이게 나름의 순천을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걸 표시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래되면 나쁘잖아요. 대중교통 이용하기 쉬우면 좋고 나쁘고, 말단 여긴 나쁠 거고, 고립돼 있으면 나쁘고 이걸 엎은 거예요, 포토샵에서. 그럼 이게
진하면 나쁜 데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뭔가 우리가 건축가로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이렇게 매핑을 함으로써 아 여기는 나쁜 데구나,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도구입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겹쳐하면 이제 제일 진한 데는 정말 좋은 데니까 여기는 그 장점을 살려서 뭘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접근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얘를 기반으로 그럼 좋아, 그럼 이렇게 지역이 추출됐다, 뭘 할 것이냐라는 건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다 보면은 얘를 위한 장수가 몇 장 안 되거든요. 다이어그램 몇 개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참 힘든데, 이게 오버래핑 했을 때 얘가 진하잖아요. 나쁜 구역이니까 여기를 활성화시키면 여기를 발전시킴으로써 이런 환영의 축을 형성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다소 이상적인 얘기죠. 솔직히 여기 하나 뭐 발전시킨다고 해서 쉽진 않겠지만 하여튼 그런 시나리오를 짰던 거고요. 사례도 제시하고 뭐 그런 건데 이게 참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 비전, 서브 비전, 그걸 할 수 있는 액터, 뭐 그걸 활동자는 누구냐, 면적은 얼마냐, 그런 요소들을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각각의 요소들을 이렇게 찍고 가가지고 이 시나리오가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그런 툴이었거든요.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사실 제가 말하면서도 대강은 이해되시죠. 그걸 보조하는 건 누구고, 매니저하는 건 누구고, NGO냐, 정부 단체냐, 이 시나리오에 적정한 거를 찾아가면서 그 시나리오가 적정한지를 체크하는 뭐 그런 툴을 개발하자는 뭐 그런 거였습니다. 뭐 유사 사례 같은 걸 대가지고 이 시나리오가 뭔가 설득력이 정당하다는 걸 뭐 다른 사례 사진이에요. 예, 저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런 좀 다소 이론적인 도시 작업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교수님이랑 이렇게 교류하면서 작업했던 게 되게 좋았었어요. 다른 학교 애들이랑, 선후배들이랑 이렇게 교류하는 게 좋았어가지고, 워낙 좋게 생각해, 좋은 추억으로 있어가지고 얘도 제 포트폴리오에 넣고 싶어서 넣었던 기억이 나네요. 요거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축대전 냈었어요. 입선 정도 했었고, 그래서 이 사이에 뭘 낀가 넣는 거죠. 그냥 뭔가 낀가 넣고 싶었어요. 그 주제가 방치된 도시공간의 친환경적 재생이었어요. 그래서 방치된 공간이 뭐가 있냐? 그래서 이 사이에 공간이 방치된 공간 아닌가? 지금은 더 정확히 알게 됐는데 민법으로 건물 사이는 0.5m 이상 띄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는 띄어져 있으니까 저기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좀 이것도 다소 학생적인 접근을 했었죠. 이렇게 침투해서 수직적으로 확장하고 건물 내부로도 이렇게 심지어 간섭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상적이죠. 지금 뭐 이상적이었네요.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침투해서 건물 내부와 교류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진짜 좋아했나요? 다 이런 거네요. 막 이렇게 막 제품 디자인하듯이 막 이렇게 유니트 조합해가지고 또 이런 게 나왔었네요. 막 해가지고 막 짜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짜가지고 얘도 또 이동하네요. 아까 걔랑 또 사촌 내가 확장하면서 네, 뭐 여기저기 다니는 노마드적인 뭐 이런 접근을 한다. 이런 걸 좋아했었네요. 네, 뭐 그래서 뭐 이런 거 다양하게 또 하는 거죠. 이렇게 제일 일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 체험하면서 위에 가서 뭐 구경도 하고, 여기서는 가게 같은 거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판매도 하고. 아 이건 갤러리라고 생각했었던 거 진짜. 그냥 웃기네요 이제. 아 여기 괜찮아요. 아 지금 생각하니까 좀 제가 왜 생각해. 웃으세요? 아 그냥 살짝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1년 만에 보니까 살짝 웃겨가지고 아 이렇게 줄을 피아노 줄 같은 거 달아가지고 이렇게 전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보고 예, 이렇게 판매 같은 것도 조그맣게 할 수 있고, 여기서 뭐 카페 같은 거 조그맣게 할 수 있다. 예, 진짜 많이 바뀌었네요. 진짜 이걸 보면서 진짜 제가 바뀌었다는 걸 느낄 수가 진짜요? 있어요. 제가 스케치 요새 많이 올리지만 요새는 그냥 직관적으로 접근하는 편인데, 이때는 이제 시스템화에 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파크도 있을 수 있고, 여기서 공연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심지어 스케이트보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농사 짓고 있네요. 또 진짜 일관적이다. 아이디어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쑤셔 넣는 뭐 이런 걸 하고 싶었어요. 네, 이거 엽선 정도 했던 거고요. 요거는 DDP. 와, 이거 정말 추억인데요. 그 자아디디의 DDP 현상인데, 그때 제가 지도 교수셨던 최문 교수님 도와서 모형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막 모형 생산했는데 이거 말고 버린 거 엄청 많아요. 요 하이라이트던 걸 제가 만들었었어요. 이런 거 했었고, 이거 뭐 진짜 이것도 추억송인데. 레미안 공원이네요. 아 레미안 진짜 옛날에, 이것도 옛날인데 이건 좀 상 좀 탔었고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때는 이제 아파트 뭐 레미안이니 자이니 뭐 푸르지오니 다 공모전을 했었어요. 상금도 엄청 세고. 아 그랬구나. 네, 상금이 1,000만 원이 넘었어요. 1,500인가? 대기업이다 보니까 화끈하게 쏘더라고요. 그때는 유행처럼 막 아 우리도 디자인하는 아파트다 해서 다 했었어요. 레미안이 약간
아무래도 삼성이니까 선두주자였고 그 뒤에 자이도 생기고 프로듀도 생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죠. 근데 그때 한번 해가지고 이거 우수상 상금 얼마 받으셨어요? 우수상이 500이었어요. 대상은 1000이었나? 그런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알록달록한 거 또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이런 거 했었고 진짜 큰 거였는데 이것도 교수님 도와가지고 해만금에 뭐 간척지 하는 거 했었고 청라타워 공모전이라고 이것도 한때 되게 유명했는데 결국 안 지어졌어요. 이것도 예전 교수님 도와서 했었습니다. 와. 모델링은 사실 제가 한 건 아니고 라인도 잘하는 친구가 했었고 잠깐 말씀드리지 MIT 간 친구가 했던 거예요. 사실 소설의 실제 모델인 주인공이 주력으로 했던 예. 지금 이게 2008년이잖아요. 그 친구 학부생이었는데 진짜 라이너를 수족처럼 다뤘었죠. 지금은 훨씬 더 잘할 텐데. 예, 뭐 이런 그림, 이런 도시 공모전 또 진짜 좀 그놈이 그놈 같아가지고 좀 민망하네요. 예. 그리고 뭐 그림 좀 그려가지고 이런 것도 많이 넣었어요. 그냥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그게 그때는 제가 뭐 한때는 뭐 만화를 좀 그려가지고 게임 그래픽 공모전도 한번 내봤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소소한 수준이었고 이런 그림도 그렸다. 뭐 이렇게 이력 정리하고 끝입니다. 그럼 방금 보여주신 게 이제 취업용 포트폴리오고 예. 이거에 이어서 포트폴리오 한 개 더 있어서 제가 꺼내왔는데 예. 이거는 어떤 포트폴리오인가요? 지금도 이제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 많이 지원하시는 김태수 장학금이라고 세계 여행을 이렇게 보내주는 그 장학금이 있는데 거기 지원하려고 제가 한번 만들어 봤던 겁니다. 떨어졌고요. 하여튼 근데 제목은 이제 3 디스커션 앤 3 랭귀지스라고 제가 그때 당시 고민하던 것들을 좀 요약해 놓은 제목인데요. 이 뒤에 해설이 나오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이거는 뭐 개인 이력 간단하게 정리한 거고 저건 신혼여행 때 와이프가 찍어준 사진입니다. 저 사진을 되게 많이 쓰고 있죠. 3 디스커션이라는 건 서로 대응되는 좀 뭐랄까요? 서로 싸우는? 대립되는? 예. 그 말이 기억이 안 나. 대립되는 개념의 것들을 제가 세 개, 그러니까 컨텍스트랑 유니크는 다 대립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각자 추구하는 건축들이 있다는 얘기 했던 거고 뭐 시저는 뭔가 컨텍스트를 많이 따라가는 것 같고 DDP 자아디드는 자기 혼자 유니크한 것 같고 뭐 종묘는 리저널하다 지역적이다 유니버셜하는 거는 세계 어디다 갖다 놔도 그냥 쓸 수 있는 그냥 아파트 같은 거 유니테다 베다지온 같은 거 아니냐 같은 거랑 아트랑 프로덕트는 정말 예술적인 뭐 가우디 같은 건물은 뭐 그야말로 예술인 거고 저런 뭐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 모듈화된 건물 캡슐 타워 같은 것도 키쇼구로와라고 공산품 같은 건물도 있는 대립되는 세계의 가치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나름 생각해왔던 걸 쓴 거고요. 그걸 이제 조합했을 때 세계 언어를 추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아까 그 포트폴리오에서 이어지는 건데 제가 유니트화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스탠다드화한 유니트로 조합된 건축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레이어가 겹쳐가지고 그 층층을 이루어서 만들어지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서 추출을 했던 거죠. 세 번째 거는 이제 간섭되고 이제 교차되는 서로 매스들이 이렇게 교차되는 것들을 인터섹트하는 그런 것들을 개념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세 개의 대립되는 개념들이 있는데 그 세 개의 랭귀지들이 뭐 쪽에 치우치는 것들도 있고 크게 겹쳐지는 것들도 있다는 걸 설명하는 그런 페이지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들에서 세 가지 랭귀지가 추출됐는데 그것들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나름 분석한 그런 페이지였죠. 그래서 이건 아까 설명드린 거라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유니트화된 그런 조합의 집합 주거다, 그래서 대표 프로젝트다 라고 해서 데리고 온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제가 뭐 ACCA라고 공모전 요새도 하나요? A1 사이즈 패널 한 장 내가지고 하는 공모전이었어요. 아랍 지방의 트레디셔널 마켓 만드는 그런 공모전이었는데 이게 전통적인 그 동네의 이제 모양인데 여러 가지 레이어가 겹치는 형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런 건물의 약간 굴곡진 형상이 약간씩 변화하면서 레이어를 짓는 층층으로 만들고 그 사이에 이제 슬라브들을 판을 걸어서 일종의 좀 입체적인 시장을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여기에 이제 트레디셔널 전통적인 문양을 넣어서 걔네들 분위기를 만들고 굉장히 좀 화려한 내부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이런 문양이 있고 또 이런 비슷한 접근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이 조합됐으니까 제가 유니트별로 또 스탠다드화된 그런 접근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레이어가 겹치는 저만의 성향이 좀 드러났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사이드로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자들이 접근하는 그런 시장을 생각했던 거고 판매 다이를 놓기도 하고 매달아서 팔기도 한다는 내용이었고요. 얘는 신건축이에요. 신건축인데 건물 지을 땅이 없으니까 건물 위에 쌓는 건 어떠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직주 근접이 뭐냐? 그럼 기존 건물 위에 쌓으면 직주 근접 아닐까? 라고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사위 같은 건물을 위에 나무처럼 증식하는 기존에 땅이 없으니까 지금 주거들이 밀려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난 건물을 쌓겠다라고 되게 쉽게 생각한 거고 예쁘다. 네, 그래서 정글짐 같은 걸 쭉 쌓아 올려서 그
그게 사람 살게 하면 어떠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2개 모으면 커플용, 하나 있으면 1인 가족, 4개 모이면 4가족용. 그래서 또 이런 정글짐 유닛. 안에 또 뭐 비슷한 접근인데 뭐 인프라 시설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접근을 해본 겁니다. 간단하게. 이때 되게 한국 사람들도 많이 했어요. 이것도 D3투마로 이거 제 혼자 그냥 한 건데 얘도 비슷해요. 그래서 건물 사이의 공간에 역으로 얘는 쌓아 올린 게 아니라 건물 사이 공간에 매다는 건 어떠냐 쉽게 생각했네요. 어반 그레이프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이거 좀 되게 다분히 SF적인 접근이죠. 뭐 코어에 매달아서 이런 또 헥사 모양의 또 헥사도 많이 좋아했네요. 그래서 헥사 모양의 조직체를 만들어서 지표면에 빈 공간은 얼마 없으니 빌딩 사이의 공간을 여기다 새로운 지표면을 만들어서 매달아 내리겠다. 와. 그래서 이런 육각형의 유닛을 만들어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뭐 이런 급진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되게 후진 컴퓨터로 했더니 뭐 복사를 거의 수십 번을 했더니 뻗으려고 했었죠. 네. 얘도 뭐 유니트네요. 결국 꽃밭을 만들자는 거였는데 이런 삼각형 유닛을 모아서 이런 뼈대 위에 얹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꽃밭을 만들어서 각자 꽃밭을 키우면 어떠냐. 이 밑에 사람이 쉬기도 하고 좀 가볍게 해본 겁니다. 이거 뭐. 예. 유닛이 빠지질 않네요. 이때는 그랬네요. 유닛과 그림. 그러네요. 지금 다시 돌아보니까 너무 많은데 거의 지금은 전혀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축되는 이 시스템? 제가 진짜 격세지감이네요. 저 지금 하는 거 지금 하나도 이런 게 없는데. 제가 진짜 정말 실무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를 거의 못하죠. 솔직히 제품 디자인도 아니고 학생 시절엔 저 논문도 사실 비슷하게 썼었어요. 이게 막 이동 가능한 건축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논문이지만 이거는 제가 스케치 당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때는 이제 거장의 건축들을 좀 따라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누구나 아시는 유명한 건물들 그러네요. 따라 그려본 거. 얘는 제가 오리지널이네요. 뭔가 이제 제 마음대로 나름대로 한번 그려본 것들이 블로그에도 다 있습니다. 날짜도 찍어놨네요, 도장으로. 처음에는 다 했는데 지금 귀찮아서 안 하고. 이것도 그냥 초창기에 제가 이 스케치 처음 하던 시절이에요. 나름 있어 보이길래 얘도 넣어야겠다. 네. 이때는 뭐 열심히 했네요. 네, 사람 꼭 넣고. 이게 마지막 장인 것 같아요. 네, 끝났습니다. 네. 야, 오늘 이렇게 해서 폴리오 엿보기 정말 잘 봤고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안 쳐도 돼.